네, 1심에서 부정경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경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경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날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자, 이 사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1심 판결 시에 소년에 해당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어요. 그래서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는데, 여기에서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만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성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소심 대법원 사건이니까 항소심이 원심이 되겠죠. 원심이 부정경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여기서 정경을 선고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쟁점을 볼까요? 자, 1심 판결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항소심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보다 중한 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 이때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으로 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그렇다면 이 판례가 바뀌었으니까 변경되기 전에 판례와 바뀐 판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정기형과 정기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범위를 좀 보겠어요. 부정기형이란 것은 장기와 단기라는 폭의 형태를 가지는 양형이다. 그런 것인데 정기형은 점의 형태를 가지는 양형이다. 라는 것이죠. 부정기형이 폭이라면 정기형은 점이다. 그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과 관련해서 양자 사이의 형의 경중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한다. 이럴 경우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정기형을 정하는 것은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이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 사이에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지를 특정하는 문제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즉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만 항소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1심 판결에서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이죠. 장기 15년, 단기 7년. 그런데 항소심에 이르러서 보니까 성년이 됐기 때문에 정기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느 지점인가 부정기형에 이런 특정 문제로 기울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 이전에 우리가 형사법 대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이 책임주의 원칙이 대원칙이죠. 또 한편으로는 형사소송법에서 이르러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상소심에서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상소권 행사가 위축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이 있죠. 바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어요. 이 두 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한번 논리를 풀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의 쟁점은 부정기형의 단기부터 장기에 이르는 수많은 형 중 어느 정도의 형이 책임주의 원칙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제도적 취지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항소심 법원이 더 이상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피고인에 대해서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양형권을 행사하는 것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게 된 결과를 방지하면서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죠. 이래서 1심 법원이 선고한 부정기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위험으로 인해서 상속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이 정도의 문제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야지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정도의 문제이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 중 어느 하나를 택일적으로 선택하여, 즉 장기와 단기 중 하나를 딱 선택해서 이것을 가지고 정기형의 상한으로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를 택일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기존 변경 전 판례예요. 변경 전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할 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 여부는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부정기형의 장기 또는 단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변경정 판례는 부정기형 장기 또는 단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중에 단기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절하다라는 판시가 있었는데 지금 판례가 변경이 되면서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당연히 변경정 판례로 판시를 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선고를 했냐면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이 1심에서 있었으니까 원심은 즉 제2심은 단기인 7년을 기준으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거죠. 그래서 피고인에 대하여 7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렇게 이런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서 이 판례를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원심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원심은 징역 11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징역 7년이 아니라 1년 어떻게 나온 건가요? 장기 15년이고 단기 7년이니까요. 15에서 7을 빼면 얼마일까요? 8이죠. 8년의 절반은 얼마입니까? 바로 4년이죠. 그래서 단기 7년에 4를 더하면 11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7과 15의 딱 중앙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11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원심이 7년을 그냥 선고한 거죠. 기존 판례에 따라서. 이런 것은 원심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 그래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는 이유로 원심 판결 중 피고인의 부분을 한정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